불안이 많은 아이는 자라면서 금방 보여요. 돌 전만 해도 딱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부모로 하여금 엄청난 불안을 느끼게 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얘가 왜 문제가 있나? 얘가 불안 장애인가? 근데 걔 중에는 아이하고 비슷한데 그 꼴을 보기가 싫어서 그런 적이 있어. 나 어릴 때를 보는 것 같아요. 저렇게 하면 나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골든타임은 이때예요. 왜냐면 아이의 생각을 수정할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아이한테 해야 되는 말은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육아상담소 이민주입니다. 전문가의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을 들려주는 대담한 육아상담소. 오늘은 불안이 많은 아이를 주제로 아동발달 심리 전문가 이다랑 선생님과 함께 대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투샷이 아마 강연장에서는 되게 익숙한 투샷일 것 같고 그쵸. 근데 이렇게 촬영하는 건 우리 처음이잖아요. 그쵸? 완전 처음. 그쵸. 왜 이제 초대해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소개 한번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13살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불안이 많은 아이를 양육했고요. 아동 발달 심리학을 계속 전공하고 현장에서 아이들과 부모님들 상담하는 일을 약 16년간 하고 있는 것 나이가 같아요. 너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망설였어요. 네. 그리고 불안이 많은 아이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습관 등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불안이 많은 아이라는 주제가 되게 익숙하잖아요. 책 네. 제목 그대로 제가 가져왔거든요. 많은 분들께 물어봤어요. 불안이 많은 아이를 키우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부모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이도 불안이 있지만 사실 엄마들도 사람인지라 불안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 아이의 불안, 엄마의 불안 모두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아들이 불안이 많잖아요. 아유. 얼마나 많죠? 어마어마하죠. 얼마나 불안이 많은 아이냐면 제가 원래 그로잉맘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기질 분석을 할 수 있는 네.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한 7만 고객 정도가 사용했었거든요. 그쵸. 우리 아이가 탑인데? 상위 1%. 우리 아이가 탑이야. 네. 이렇게 느낄 만큼 감각적으로도 예민하고 굉장히 사회적 민감성도 높고 특히 불안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높은 아이였고 그래서 제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그 아이를 키우면서 있었던 많은 흔적과 깨달음 이런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 누구보다 불안이 많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위한 상담이나 부모 교육 같은 것들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죠. 아이가 엄마를 잘 찾아온 거야. 우리 엄마가 나의 불안을 이만큼 받아줄 수 있다. 근데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대다수가 그렇죠. 네네. 일단 불안이 많은 아이들이 보이는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불안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양육의 결과로서 오는 거라고 보기에는 영유아시기에는 좀 어려워요. 불안이 많은 아이는 자라면서 금방 보여요. 돌 전만 해도 딱 느낄 수 있어요. 저희 아이가 처음 불안이 많다고는 느꼈지만 이게 확실하다라고 느꼈던 순간이 언제냐면 걸음마를 하는데 신발을 바꿔 신겼더니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울기 시작하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이게 까다로워서 우는 눈물이 아니고 정말 너무 두려워서 우는 눈물이라는 걸 제가 딱 보면서 얘가 불안이 굉장히 높은 기질의 아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기질의 특성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위험 회피적 기질 성향을 많이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본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새로운 자극이나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모습, 배변 훈련, 이유 뭐 이런 모든 단계에서 다른 애들이 뭐 3주 걸린다 이러면 우리 아이는 한 3개월, 뭐 5개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새로운 과제가 주어지면 일단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오래 걸려요. 그게 이제 부모로 하여금 엄청난 불안을 느끼게 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얘가 왜 문제가 있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아이가 어찌되었건 걱정, 근심이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말문이 터지기 시작하면 이제 무서워, 걱정돼. 표현하기 시작하고. 만약에 이제 이런 거 만약에 엄마가 안 오면 어떡해? 맞아. 뭐 이제 이런 식의 표현들 그러면 얘가 불안 장애인가? 오. 이제 부모가 그렇게 충분히 의심할 만한 어떤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아이가 느끼는 불안이 엄마가 관찰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요. 특히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와 반대에 약간 자극 추구 성향이
높은 애들은 막 뭐든지 달려들고 막 하고 이러잖아요. 자신감 있어 보이잖아요. 되게 일단. 뭔가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힘들고 기빨려도 좋아 보여요. 수업 같은 거 하고 막 퍼포먼스 미술 같은 거 많이 하고 이러면 애들 다 하는데 우리 애는 나 여기 붙잡고 있어. 맞아. 그러면 약간 남보기에도 창피하고 내가 뭐 잘못 키웠나? 그러니까 유능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엄청. 엄마가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불안이 많은 아이들의 근데 그쵸. 특성입니다. 또 있을까요? 수줍음이라는 형태로 많이 가기도 해요. 이제 아. 관계, 낯선 사람.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낯선 사람이 맨날 봐도 낯설 수는 있어요. 맨날 보는 사람인데 안경을 썼다? 낯설다. 또 맨날 보는 윗집 할머니다? 우리 아는 사이 아니잖아. 그쵸. 그럼 낯선 거예요. 그래서 인사해야지 쭈삐. 근데 부모는 예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자꾸 인사해봐. 맞아요. 이제 이렇게 하게 되고 아이는 더 경직돼서 그쵸. 이게 사실 수줍음이라는 게 아이 부끄러워 이게 아니거든요. 경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들도 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이도 아이지만 사실은 부모가 불안이 많은 기질을 타고난 사람도 분명히 그쵸. 있을 거거든요. 불안이 많은 맞아요. 부모가 보일 수 있는 특징. 이게 지금 나의 어떤 행동으로 아이한테 나타나는지에 대한 오, 인식이 오.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 불안이 많은 아이에 대한 연구물들을 보면은 부모가 불안이 많은 것 자체가 바로 아이한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부모가 불안이 많아 아이한테 어떤 양육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과보호를 하는 유형도 있고 침입하는 유형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양육 행동으로 번지게 되면 이제 아이가 불안을 잘 다루는 것을 학습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 불안이 많은 사람이야 적은 사람이야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래서 아이한테 어떻게 행동하고 있지? 오. 여기에 대한 점검이 되게 중요한 이유예요. 그러면은 불안이 많은 엄마들이 아이한테 이런 행동들을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그치? 조심해야 되는 그런 행동들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부모님들 막 상담을 많이 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유독 저한테는 이제 불안이 많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정말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가야죠. 찾아가야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두 가지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아. 하나는 뭐냐면 불안이라는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해주는 부분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는 불안을 아이가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걸 잘 못하는 부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을 보면 한쪽을 치우쳐요. 불안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나랑 기질이 다르거나 나는 그런 불안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맞아요. 사실은 공감하기가 힘들 수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걔 중에는 아이하고 비슷한데 그 꼴을 보기가 싫어서 그런 적이 있어. 나 어릴 때를 보는 것 같아서 꼴보기 싫은 거야. 학습증이 나서 못하는 그런 답답하니까 맞아요. 저렇게 하면 나처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해서 힘든 경우도 특히 있어요. 아들을 키운다? 그 다음에 아빠 양육자? 많이 그러세요. 그냥 해. 그러니까 제시는 잘해. 근데 얘가 이걸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과정을 쪼개줘야 한다라던가 혹은 얘 감정을 좀 읽어주면서 살살 꼬셔서 가야 된다라는 그 지점을 이제 한쪽은 또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또 한 케이스는 아이의 불안을 공감해줘. 이거에 너무 몰입해서 공감은 되게 잘해. 근데 아이한테 어떤 제시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 변하지를 못해요. 불안하지만 해볼까? 불안하지만 비슷한 걸 해본 적이 있어. 이런 식으로 아이가 나아가게끔 해주는 게 양육의 그렇죠. 목표거든요. 이게 최고치의 그 그죠. 잡아야 되는 목표인 그쪽 방향으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공감만 하면서 계속 보호받게만 하는 거. 네. 이런 이제 경우가 있고.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의 양육 태도의 밸런스가 엄청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실제 많은 연구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이런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부모가 되게 아이를 과보호하거나 친입적인 그런 양육을 하게 돼서 부모가 잘 너무 대신해주거나 밀어붙이기만 하는 이제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사실 아이들이 부모가 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이 학습해요. 우리가 쉬운 말로 모델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안이 많은 부모가 자기 불안을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아이한테 많이 보이는 보여줬을 경우가 때. 생기죠. 그러면 이제 아이는 불안은 저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자기도 불안을 다뤄본 적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럴 수 되게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예시가 있었어요. 상담했던 부모님 중에서 아이가 학기 초에 이제 입학을 해서 학교를 갔는데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학교 주변을 계속 돌아. 엄마가 정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가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오면 괜찮았어? 오늘은 별일 없었어?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아이는 내가 그런 걸 못 느꼈어도 나하고 제일 가까운 양육자가 괜찮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이것은 안 괜찮은 자극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네. 그래서 어머니한테 숙제를 막 드리고 그 시간 동안 다른 거 막 하게
그랬더니 계속 김밥을 싸시더라고요. 그 가족이 저녁마다 김밥을 먹었다는 슬픈 아니, 이야기. 먹어야지. 저도 사실은 불안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심지어 애는 안 울어. 근데 애가 들어가고 나니까 제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엄마도 아이와의 그 분리 불안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죠. 그걸 너무 느꼈어요. 근데 저는 교사일 때 엄마한테 괜찮아요. 울었지만 헤어지고 나면 잘 놀아요. 라고 해놓고 저는 정작 계속 나는 막 사진 보고 환청이 들려. 우는 소리가 들리고. 누가 엄마 하면 나 부르는 줄 알고 쳐다보고. 근데 그래서. 이때 뭔가를 몰두할 수 있는 맞아요. 숙제가 주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공감과 아이를 밀어붙이는 행동 중에서 어느 쪽으로 밸런스가 깨져 있는지를 한번 인식해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조금 객관적으로 나의 바라본다. 모습을 바라보는 게 좀 중요하겠다. 불안이 많은 아이들은 새로운 과제를 딱 직면했을 때 일단 난관에 부딪히잖아요. 아, 네. 많이 부딪혔던 거죠? 수도 없이 부딪혔죠. 네. 그럴 때마다 내가 조절을 해야 되고 애 인정해야 되고 다 좋지만 결국에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 이거 좀 가르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정도만 네. 얘기를 좀 나눠보면은 우선 첫째는 애들이 언제 제일 많이 바뀌냐면 10살에 많이 바뀌어요. 아, 10년, 강산이 어. 변하는 10년. 그러니까 10년 정도 되면 얘가 기질이 바뀐 건 아니지만 학습이 돼요. 맞아요. 무서운데 해요. 무서운데 할 수 있어요. 너무 기특한데 10년 기다려야 돼. 약간 좀 그게 그렇긴 한데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건 두려운 거 맞는데 내가 요거랑 비슷한 걸 해본 적이 있다라는 경험, 그걸 떠올릴 수 있는 힘, 이런 게 생기는 연령이 명료한 시기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모든 발달 과정을 고려했을 때 그 정도의 시간은 필요해요. 자, 그럼 그때까지 계속 매일같이 공감하는 새처럼, 앵무새처럼 공감만 해주면 되냐라고 했을 때 공감 되게 안 될 때 있잖아요. 특히 이제 저희 아이는 진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공감이. 그러면은 너에겐 그게 참 중요한 일이구나라고 얘기해요. 진짜 공감에 많이. 너에게 참 그 일이 중요해서 속상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같이 속상하지는 못해. 미안해. 근데 너에겐 참 중요한 일이구나. 공감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엄마들이 공감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거의 안 근데 되죠. 이게 아기 때는 사실 엄마 그랬어, 그랬구나 하면 아이가 에이 하면서 안긴단 말이에요. 근데 초등만 가도 사실은 엄마가 그랬어, 그랬구나. 어떤 애들은 억지 공감하지 마, 막 이래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애 눈에도 보인단 맞아요. 말이에요. 보여요. 근데 너는 그럴 수 있겠구나. 너에겐 이게 무서운 일이구나. 너에겐 이게 중요한 일이구나. 진정성 있잖아요. 네. 아이가 느낄 때도. 내가 널 존중한다는 그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건 너무 좋고요.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아이들은 요 생각이 어떤 범위 내에서 계속 돌고 있는 맞아요. 거예요. 처음 하는 거는 할 수 없어. 처음 하는 것들은 두려운 일이야. 이런 이제 생각들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 틀을 계속 흔들어서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과정인데 이제 말랑말랑하게 되기까지 10년 걸리는 거예요. 저는 그거 많이 얘기해요. 피자 도우. 만지고 해서. 돌리고 해서 이게 쫙 펴져 나가죠. 맞아요. 진짜 딱 그거. 그게 보는 사람 생각이- 입장에서는 어느 날 피자가 딱 된 것 같지만 그 맞아. 사람은 얼마나 무수히 많이 이걸 돌렸게요. 맞아요. 아이들은 자기가 불안해한 다음에 자기가 해낸 거나 결과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세트로 못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들려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저희 아이가 낯선 선생님과 이렇게 잠깐 놀이 수업 같은 걸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놀이 선생님, 방문 선생님이랑 잠깐 1시간 정도만 놀고 있으면 엄마가 정말 중요한 미팅을 끝냈겠는데 아이가 엄마, 선생님이 무서운 사람이면 어떡해? 그놈의 만약에 엄마를 다시 못 보면 어떡해? 다른 공간 아니고. 같은 건물, 같은 옆방. 그래서 이제 하도 기가 차지만 너는 그런 생각이 드는구나라고 이제 먼저 얘기를 하고 했어. 그래서 1시간이 지나고 다시 만났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약간 웃으면서 나온단 말이죠. 선생님이랑 뭐 만든 거 이렇게 들고. 그럼 우린 보통 그냥 잘 놀았어? 잘했어? 하고 끝내요. 근데 골든타임은 이때예요. 왜냐면 아이의 생각을 수정할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아이한테 해야 되는 말은 선생님이 무서운 사람일까봐 걱정했는데 어땠어? 그러면은 또 애도 약간의 쪽팔림을 하니까 뭐 좋았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아유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네. 네가 생각하는 일이 언제나 일어나는 건 아니네. 이 말들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흔들거든 아이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번 짚고
듣고 괜찮지? 이거를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도 헤어질 때 울면서 들어갔어. 들어가선 잘 놀았대. 들어가면서 왜 울어? 이런 얘기보다는 아침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났네. 이게 더 아이의 불안을 말랑말랑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한번 짚어주기. 네, 맞아요. 두 번째는 결국 양육의 최종 목표는 아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다룰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과정을 도와주려면 어쨌든 아이를 하게는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아이는 야, 오늘 엄마하고 딱 분리돼서 딱 수업하는 거 하면 어때? 그러면 와, 좋아! 막 이런 애들이 있는 반면에 안 되는 애예요. 있죠. 그러면 이제 무진장 쪼개야 돼요. 근데 이 쪼개는 거 자체가 부모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쪼개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예시를 쉽게 설명드리면, 저희 아이가 옛날에 에르베티르라는 작가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거길 데려갔는데 붓을 막 던지고 막 이 외국인 막 할아버지가 막 What you doing? 막 이런 데였어. 애가 막 놀랬어. 기겁을 하고 막 너무 속상한 거야. 모든 애들이 다 즐겁게 하는데 우리 애만 네 발로 기어서 나한테 와. 물감을 묻힌 상태로. 그래서 내가 이거를 도와줘야겠다. 파주에 있는 블룸의 미술관이라고 되게 작은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를 그냥 계절마다 가기 시작했어요. 작은 공간을. 경험시켜주는 거예요. 거기를 제일 좋아하는 친구랑도 가고 사촌 누나랑도 가고 나하고 같이 들어가는 수업도 해보고 얘 혼자 들어가는 수업할 때는 조금 너무 과격한 거 말고 막 되게 재미없고 소소한 거 있지. 네. 이런 거 막 시키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마침내 혼자 해볼 수 있겠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쓱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아들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힘든 아이였다는 10년, 거예요. 그러니까 10살이니까 그렇게 변할 수 있고 그치만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사실은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항상 부모님들한테 얘기해요. 늦어도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아이는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가진 강점들도 있잖아요. 되게 너무 많아요. 섬세하고. 되게 섬세하고 신중하고 맞아요. 학습에 있어서도 그 나름의 자기가 불안해서 만들어내는 성실함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얘네가 약간 긁지 않은 복권 같아서 키우기가 약간 빡시다. 너무 멋지다. 긁지 않은 복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초등학교 한 고학년쯤 가면은 다른 부모들이 하는 고민은 얘한테 잘 적용이 안 돼요. 숙제하지 말고 놀자! 막 이러면 나 이거 안 하면 불안하단 말이야. 그래서 막 앉아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이한테 막 숙제해! 막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라든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점도 굉장히 많아요. 다른 아이들 보면 사실 저도 그렇고 다 모든 엄마들이 다 그렇지만 다른 애들 잘하는 것만 눈에 보여요. 맞아. 강점은 살려주고 또 약점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 설명해 주셨는데 요거 하나만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요거 한번 짚고 갈까요?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냥 그 아이의 불안을 까지 않는 거예요. 갉아먹는 육아만 안 해도 괜찮다. 근데 갉아먹는 육아가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 아이가 갖고 있는 가장 약한 지점을 내가 그걸 비난을 직접적으로 하는 거죠. 또 겁쟁이야? 넌 맨날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별것도 아닌 걸로 그러냐. 더 나쁘게 얘기하면 비교도 할 수 있죠. 또 뭐 동생도 하잖아. 흠칫하실 것 근데 이게 같은데. 사실은 아이를 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비난할 의도는 원래 없었을 거예요. 이걸 무조건 막 네가 최고야는 아닌데 너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걸 막 굳이 그렇게 까대지 말자. 뭐 이제 이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이것만 안 해도 사실은 그쵸? 잘 그럼요. 자라갈 수 있는 포인트다. 와, 오늘 진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불안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실은 동지잖아요. 한 말씀만 해주시면 또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 불안이 아이의 것이고 아이가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내 몫이라는 적절한 경계를 갖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불안이 많은 아이를 양육하다가 말려드는 이유는 뭐냐면 저 아이의 인생이 내 것 같아서예요. 내 것 같아서. 그런데 실은 상을 업는 것도 불안에 압도되는 것도 다 아이가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과정이고 사실 그거 걔 인생이거든요. 그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걔가 그 힘이 생길 때까지 공감도 하고 얘가 성공했던 것들도 얘기해주고 조금씩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이한테. 알면 알수록 불안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불안도 다루어 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보완을 하시면 분명히 육아가 지금보다 나아지실 거고 아이의 결과도 더 좋을 겁니다. 힘이 나시죠? 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그냥 보내드리기가 왜냐면 이렇게 좋은 말씀 너무 빨리 끝났어요. 네. 모든 분들이 또 오셔서 상담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아마 또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온라인으로 상담 한번 열어보는 거 어떨까요? 아유, 좋습니다. 좋아요. 네, 이렇게 화장도 하고 붙잡아도 왔는데 되나요? 네, 하고 네. 가겠습니다. 사실 미리 혹시나 되신다고 하실 것 같아서 받아놨어요. 불안한 아이 어떤 고민을 가졌나요? 마치 오프라인 상담을 해드리듯이 꼼꼼하게 보고 상담해드리는 2부에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는 2부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